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이네요.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34쪽에 나오는 3. 규칙과 절차를 갖추어라 입니다. 3. 규칙과 절차를 갖추어라. 생각 열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교실에서의 주요 문제는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확실하게 정립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관행과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정해둔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훈육이 식은 죽 먹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규칙과 절차를 가진 교사가 명백한 규칙과 절차 체계가 결여된 교사보다 훨씬 덜 훈육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최고의 교사들은 그들이 훈육 면에서 도전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없다. 어떻게 그 도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결은 바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과 절차다. 많은 교사가 규칙과 절차 사이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화해 보겠다. 규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규제한다. 이를 어길 때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야 한다. 절차는 교사가 어떤 일이 행해지도록 원하는 과정이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 한다. 학생이 규칙을 어길 때면 그 학생은 처벌받는다. 학생이 절차를 따르지 못한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절차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된다. 5개 이상의 규칙을 만들지 말라. 절차는 많아도 좋다. 규칙의 한 가지 예는 규칙은 위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교실 안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만일 규칙을 위반했다면 분명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학생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절차의 예는 급식실 앞에서 줄 서는 방법이라든지 질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필을 깎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둠 활동에서 자리 배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이다. 자, 교사가 이 2가지를 혼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규칙표에 수업 중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자. 말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심각한 행위는 아니다. 교사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심각한 행위는 아니다. 그러므로 절차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말하기 전에 손을 들어 허락받고 한다라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한 학생이 순서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그 학생에게 절차를 상기시키고 필요하다면 다시 연습하면 된다. 만일 교사가 간단히 상기시켰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19장 개인적인 면담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토론할 것이다. 교실 솔루션. 규칙. 교실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자.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에서 서로 때리지 않는다가 있겠다. 이제 2가지 사실에 주목하라. 첫째,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우리 중 누구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떠한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규칙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 규칙은 5개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칙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왜 중요한지 토의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따르는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무섭게 말고 일관되게. 절차.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너무 자세한 절차에 위축될 수 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첨가하자. 어떤 절차를 설정할 때 6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다. 1. 절차를 말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라. 2. 절차를 본보기로 만들어라. 학생들에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3. 학생들과 절차를 연습하라. 이것이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 프로축구팀들도 매일 절차를 연습한다. 4. 학생이 잘 지켰을 때 칭찬하라. 그리고 잊었을 때는 그 절차를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주라. 5. 학생이 잊어버린 때는 계속해서 그 절차를 차분하게 연습하라. 6. 절차를 일관되게 유지하라. 만일 교사가 이 방법을 시도한다면 가장 중요한 절차부터 시행하라고 제안한다. 어떤 교사든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엇일까? 교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필요할 때 학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관된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의 시선을 확보할 수 없다면 가르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관심을 원할 때마다 쓰시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렇게 교사들에게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이해가 등장한다. 교사들이 흔히 학생의 주의를 요구하는 신호 같은 절차에는 이런 예가 있다.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쉬 하고 말하거나 주먹이라고 말하거나 불을 잠시 끄면 아이들이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교사를 바라보도록 정한 약속 등이 해당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으로 쓸 수도 있다. 유행하는 만화 주제가를 틀어주면 책상에 엎드려 자던 아이도 미소를 띠며 일어나 교사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시선을 모을 올바른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대로 효과가 없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애걸하기, 협박하기, 경고하기는 비효과적이다. 교사가 실행하는 절차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이 되어야만 한다. 연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표정을 일그러뜨려 보일 필요가 없다. 화가 날 때 문자 그대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교사도 있다. 결코 예쁜 모습이 아니다. 꼭 짚어보기. 교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좋은 훈육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멋짐과 야비함의 대비가 아니라 오히려 일관성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교사가 멋지지만 일관성이 없다면 학생들이 교사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도 물 건너간다. 만일 교사가 야비하고 일관성이 없다면 그런 교사는 망한 거다. 만일 야비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망한 거다. 그러나 만일 교사가 멋지고 일관성이 있다면 멋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을 원만히 운영할 수 없다면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교사로서의 사명은 끝난다. 그러니 규칙과 절차를 똑바로 세우고 일관성을 보여주자. 그러면 아이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규칙과 절차를 갖추어라 라는 3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규칙하고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규칙과 절차의 차이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에는 5개 이상 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는 그러한 보응하는 결과를
어떤 처벌이나 벌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고, 절차를 어겼을 때에는 다시 연습을 시키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관된 방법을 써야 된다 하는 거. 애걸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이러는 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일관된 방법으로 약속을 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시끄럽게 또 어떤 모둠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의 주의가 산만해져 있거나 이렇게 다른 데로 신경이 가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딱 다시 선생님에게로 주목을 하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 노하우들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어떤 거였는지, 어떤 거가 있는지, 그것을 서로 선생님들끼리 한번 나눠보시고, 또 서로 배울 것이 있고 또 적용할 것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의 것도 가져와서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